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 정시입니다. 정시가 매일 안 좋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국채금리 오르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다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좀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유가는 그렇게 관심사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장 자체도 되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뭐 한국도 많이 빠있지만은 일본 증시도 한 1.9%, 또 중국 증시, 중국은 어제 이제 뭐 비고 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가 다 흔들흔들하고,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다시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하고 또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 미국이 같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 미국이 금리 올린다 그러면 항상 기술주들이 주춤주춤 하니까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도 이렇게 밀렸는데,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조금 이제 시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 약간은 상승세가 좀 멈칫합니다. 이 실시간 시세인데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한 배럴당 글쎄 장중에 한때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89달러까지 치다가 잠깐 빠져요. 예,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정시가 오를까요? 글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약간 이렇게, 제가 오늘 여기 보면 갈대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요하게 백조들이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분들은 시향도 마찬가지인데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호수의 숲은 고요하게 본인의 물결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잠깐의 잔바람에 왔다 갔다 구심점을 잡고 못하죠. 오늘은 그 구심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가 과연 지금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맥심일까, 증시 부진의 원인일까를 보게 되면, 자,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봐줄 거니까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금지 제재를 좀 풀어줄게. 베네수엘라도 남비에서 좀 말이 많은 회사죠. 2019년도에는 이렇게 하루 38만 배럴 정도 수출을 했지만은 20년도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 재선에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가지고 미국은 막아놨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만은 또 글로벌 뭐 지구 방위대를 자처하는 미국이 야 그러면 내가 좀 풀어줄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뭐 한 20만 배럴 정도 풀어줄게. 뭐 내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20만 배럴. 근데 과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잡힐 수 있을까요? 공급 늘려가지고 사우디는 감산을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냐 하면, 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렇게 해서 유가가 내려가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물론 정치는 반영할 수는 있어요, 개별주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인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가는 그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근거 있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까요? 그럼 글로벌 기준으로 기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딘데? 미국입니다. 예, 미국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이 한 20% 정도. 그 다음에 러시아, 사우디가 원래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건 작년도 22년도 기준으로 러시아가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사우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캐나다, 5% 수준의 미국, 또 중동의 이라크, 남미의 브라질,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란. 베네수엘라는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합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올 때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동반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냥 시장에서 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유가가 오르니까 어이쿠 유가 오르면 다시 미국에서 쉽게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장로 나쁜데 이렇게 여기서 반응을 하는 거죠. 채권금리 올라가는구나. 아유 채권금리 올라가니까 지표 좋아서 뭐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뭐 25년 만에 뭐 최고치라고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연준 파월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시장이란 건 하나의 누적된 데이터, 추세적 데이터를 갖고 갑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국제 금리의 그 가격 자체는 단순하게 미국의 지표가 잘 나와서 꼭 끝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국제금리의 상승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에 있는 겁니다. 금리와 그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럼 정세 불안에 대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큰 거예요.
국채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른 거죠. 그럼 주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시장은 국채 금리의 상승에 그냥 아무런 권고 없이 유가 오르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속도 꺾일 게 둔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은 대부분이, 물론 이제 투자 심리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는 있죠. 흔들리는 마음에서. 근데 그러면 데이터에 의존하는 데이터 디펜던트의 연준의 입장에서, 물론 폐쇄의 확률은 우리가 확률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벌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발발한 지가 보름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확률 게임입니다만 시장은 93% 정도 수준의 동계를 유지합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밤에 또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떤 연설? 미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연설이 되겠죠. 파월이 갑자기 말을 바꿀 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2% 수준의 금리, 그리고 시장은 현재 수준을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미국이 국채 금리가 이제 그 금리를 내려야 되네. 그건 무슨 억측 같은 논리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원자재도 말해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한 장의 표가 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했던 것은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백금, 알루미늄, 연, 니켈, 소맥, 모든 원자재에 대한 점유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기엔 2022년도는 7%, 8%의 인플레이션, 원자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거고,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까 봤지만은 물론 이란도 한 2.4% 정도의 일치가 있어요. 확전이 되게 되면 이란,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다 이쪽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럼 변동성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돌고 돌면 뭐냐 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의 중심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고요? 이 페도라치 확률이야 뭐 이거 하나 보고 확률이 90% 금리 동결할게 이렇게 잡을 건 아니고, 만약에 유가가 올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미국이 다시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뭐 올린다고 물론 뭐 내린다고 장이 폭등하고 올린다고 폭락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럴 때는 유가는 하나의 어떤 이제 중도 이슈에 대한 변동성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영국 TTF 천연가스가 오른다든지 오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는 미국 원유 생산 1위예요. 실제로 근데 미국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솔린 가격입니다. 우리 가솔린 가격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유튜브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은 생각보다 고요합니다. 그냥 고요한데 그런 상태에서 유가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실제적으로 유가의 변동성은 커진다 하더라도 이게 100달러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닌데, 100달러가 간다고 해서 갑자기 페어워처의 확률이 확 변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원자재 가격 상승을 동반하고 있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는 이 한 장의 표에서 확연하게 다른 에너지의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모든 게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돌고 돌아서 시장은 철저하게 엄청나게 움직인 시장은 뭐 유가의 하락을 한다고 해서 가솔린 가격이 오르고 하락한다고 해서 장이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의 가격, 국제 금리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꼭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것 때문에 빠진다는 내용보다는 국채 금리의 가격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라는 거죠. 이게 꺾이면 됩니다. 언제 꺾일까요? 뭐 여러 가지 또 이걸 또 꺾이는 이유 자체는 돌고 돌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불확실성 완화, 국제 유가의 또 뭐 상승세 주춤, 이런 게 다 복합적이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정시의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변동성입니다. 절대치가 아니에요. 변동성. 이 변동성, 절대치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절대치 4.85를 뚫었기 때문에 정시가 이 변동성을 보인 거고, 이게 5%를 넘어가는 순간에도 변동성을, 차라리 넘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계치.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